혹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예, 그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로 이제 현재 민주당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데 예. 혹시 평소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법안을요? 북한 동포들도 전부 다 우리, 남한의 실적을 알아야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대북 전단지를 날렸을 때 북한으로 가는 것보다 남한에 다시 되돌아오는 게 많다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꼭, 100개 쏴가지고 한 개라도 실효를 거두면 그게 좋은 것이지, 전체가 다 꼭 그리 가는 수가 있겠어요. 대북 전단지에서 좀 들어보셨나요? 북한에 보내는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요? 그것도 보내면 되는데 못 보내고 김여정이가 김여정, 네. 빠끔빠끔 젊은 가시나 시부리 제끼기네 아차 이 큰일 났다 시부가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선생님, 그럼 평소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있는데 없는데 그건 모르지. 북한 음. 인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기존 세력가들은 네. X를 하겠지. 그러면 계속 날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거죠, 선생님은? 아니 모르겠어. 뿌리 정권이 무너져야지. 그래야 남북 통일이 되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렇지. 대북 전단을 좀 살포하는 거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데 그건 반대이신 거예요? 왜 이제 북한을 의식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이가. 선생님 혹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예, 예, 평소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매우 불필요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뿌려봤자 북한으로 넘어가는 건 거의 없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접경 지역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가 언론에 유난히 도배가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대북 선전용이 아니라 사실은 대남 선전용에 가까운 거라서 그 행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슬기로운 조사 생활. 오늘은 대북 전단지 살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도 박재선 보좌관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두 분은 이른바 삐라라고 하는 대북 전단지 삐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 혹은 적극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였고요. 마지막 분은 대북 전단지가 매우 불필요한 짓이다 이렇게 두 번째 반대 분은 입장. 근데 반대를 하기보다는 자기 답변을 얘기를 안 해요. 반대하지 그러네요. 않으면 네, 그냥 답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 김여정 부부장이 격정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똥개, 쓰레기라고 비하하고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운운하고 나섰고 통일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 4시간 후에 대변인 명의로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또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래도 김여정 부부장 등 북측은 화가 안 풀려서 계속 우리 정부 당국과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상반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 불필요한 또 효과도 없는 전단지 살포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목소리 이제 들어보셨지만 보내면 안 된다, 보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고. 자, 한번 총평을 한번 일단 해주시고. 일단은 김여정 부부장이 어쨌든 그 담화가 네, 이게 보면은 이 북한이 그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야 되죠. 김일성부터 시작되는 네. 김일성, 김정일 이어지는 정권이었잖아요. 지금 김정은까지. 네, 이 북한 정권은 보면 이렇게 특히 이제 외교 이런 쪽에서 협상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집단입니다. 네,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얘기를 네, 뿌렸는데 네, 네, 이게 보면은 그 보이스카우트 협상전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대가 들어주지 못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대표한테 네, 네. 택수야 나 1억만 빌려줘. 그러면 야 내가 돈이 어딨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 돈 끌어가게 10만 원만 줘봐. 그러면 얼른 줘요.
예. 그런 식의 여태까지 그런 네네네.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이 네네. 북한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여정 부장이 이렇게 뭐 해갖고 막 격정에 차가지고서 뭐 이렇게 밝히는 언론 보도 봤어도 주변에 있는 제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하면 예.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김여정 부장이 우리 남한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 네네. 지난 동계올림픽 때 네. 그리고 자기 오빠죠 김정은 위원장. 예.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보좌하고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여성스럽게 네.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인텔리적인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좀 되게 친소하게 네. 다가왔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이제 놀란 거죠. 그렇죠. 평창 올림픽 때 굉장히 이제 그렇죠. 호평을 예. 받았고. 오히려 뭐 이런 얘기를 무슨 김영철 이런 아저씨가 네.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네. 김여정 부장이 얘기했으니까 더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북한이 참 보면은 이런 협상에 네. 굉장히 능수능란한 이 집단이에요. 네. 예. 다른 사람도 아니라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 전북에 사는 이제 50대 남성분인데 대북 전단지 찬성한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 남한의 실정을 알아야 한다. 또 100개 보내서 한 개라도 시료를 얻으면 좋은 거다. 제가 뭐 북한에 꼭 가야겠냐. 북한에 전단지가 가서 아무튼 북한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였고요. 두 번째 경남에 사는 60대 남성. 이분이 좀 말이 거치셨어요. 이거 좀 그렇죠. 예. 이분 목소리를 뭐 김여정 부부장이나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듣게 된다면 예. 경남 어딘가에 밤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뭔가 사실 이분 말투를 보니까 서부 경남 분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진주 어. 뭐 이쪽 있잖아요. 지리산 네네. 그 주변. 예. 정권이 무너져야 남북이 통일이 된다. 북한 고위층은 땡땡 하겠지. 북한을 의식해서 그 땡땡 하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그렇죠. 예. 좀 무서운 분 같아요. 열받으면은 소주 마시다가도 잔을 던질 것 같은 그런 평상시에 근데 성격이. 이런 분들이 네. 또 막상 만나면 네. 말씀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 그렇죠. 예. 얘기가 없이 네. 의견이 없는 사람 좀 가만히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아무튼 우리 전화 면접원한테 굉장히 격정적으로 토론을 네. 하셨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보면 이분 얘기는 답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세 네, 번째 반대한다, 찬성한다 근데 이런 아니, 얘기가 없어요. 뿌리고 정권이 무너져야 남북 통일이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네, 김여정 부부장 자꾸 딴 얘기를 그 해요. 젊은 예. 땡땡땡이 빠끔빠끔 땡땡땡 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엄청 화가 나 있다니까요. 예. 전단지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분은 이제 대전에 사는 남성. 대북 전단지가 매우 불필요한 짓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접경 지역이고 또 뭐 뿌려봤자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잘 못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북 선전용이 아니라 대남 선전용에 가까운 그 행위 자체가 뭐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대남 했습니다. 선전용에 가깝죠. 이거 저도 네. 이분 의견은 거의 제 생각하고 이분이 한 70% 이상은 네. 저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아무튼 김여정 부부장이 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에 지금 우리 남측 뭐 통일부 같은 곳들은 지금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소통을 다 차단하는 뭐 그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네. 반대를 하거나 네. 뭐 그러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네. 무슨 뭐 겁먹은 뭐 똥개 마냥 김여정 부부장 그 말 한마디에 네. 바로 원구성하면은 무슨 그 전단지 살포 금지 법안을 네. 갖다가 발의를 한다는 둥.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김여정 부부장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얘기죠. 네. 우리 정권은 너희들하고 척지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네네. 이걸 지금 하는 건데, 요런 거는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문재인 대통령 또 통일부 남북 이제 협력 교류에 방점을 찍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본전을 찾으려면
네. 여기서 틀어지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남북 관계가 네. 또 개선이 돼야 개성공단도 열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소통을 차단하면서 남측이 북한 측에 뭐 12시에 통화를 해도 불응이 상태다. 지금 뭐 이런 통신 연락 채널 차단 관련된 소식들이 막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남한을 이제 적으로 보게 원래 뭐 적으로 봤지만 아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중 관계 또 북중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또 중국하고의 미국 관계 뭐 이런 등등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워낙 그렇죠. 적대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G7에 대한민국도 이제 초대가 됐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 편을 뭐 들라는 것이고요. 북한은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 편이고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이제 완전히 등지면서 북중 관계에 좀 치중하는 모습이 이제 그 배경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한국은 영국의 한 그 연구소였나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참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오히려 시진핑이 이 남북 관계라든지 또 이 북미 관계의 어떤 중재자 뭐 이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남북 이 채널이 2년 만에 모두 지금 끊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네. 이렇게 사실 안타까운 행동인데 네. 지금 여권도 그렇고 구 여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합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나 지금 이제 민주당 이제 정권 민주당 정권인데 네.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외교를 네. 참 뭐 개떡같이 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화가 났어 만약에 네. 이 대표가 화가 네. 났어요. 나한테 삐졌어. 네. 그럼 내가 전화하면 받냐고. 안 봤죠. 안 받잖아요. 네, 그럼 네. 냉각기를 조금 가져야 돼요. 아. 냉각기를 조금 가져야지. 무슨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렇죠. 보통 전화 바로 안 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아니 조금 가져야 돼요. 그 네. 냉각기가 네. 좀 있어야 돼. 왜 전화 안 하냐고 또 막.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면 돼. 그때 빌어도 되거든. 이제 지금은 잘못했다고 비는 형태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지. 외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조금 냉각을 네, 네. 가져야지. 어차피 그동안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면 네. 조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야 내가 네. 이게 내 본심 아닌 거 알잖아. 네, 네, 네. 시간이 좀 흐르면 이제 누그러지거든. 네. 외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통일부가 속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외교부라기보다는 통일부에 그렇죠. 지금 개떡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떡 같은 진짜 네. 통일부 정책이 네. 구 여건이나 네. 통일부 지금 관계자분들께서는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아니 그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저희 이제 제가 외통위도 좀 제법 오래 했었는데 그렇군요. 외통위 보좌관 예, 했었으니까. 통일부 이제 공무원들을 제가 이렇게 뵈는데 네. 그 보면은 이게 정부 부처도 보면 잘 나가는 부처가 그쵸. 있고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다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목을 받는 것 뿐이지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통일부가 그렇습니까? 크지 않아요. 통일부가. 예산도 뭐. 아니 예산은 좀 있을 예산은 수 있어요. 많지. 이제 이제 이 탈북민들 그 자유이주자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탈북민들 정착금이라든지 예, 뭐 교육 그런 거라든지. 것도 거기서 이제 다 네네. 하는데 인원이 작아요 이 통일부가. 그리고 작다. 사실상 그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판단했을 때 그 통일부 관련된 공무원분들 제가 이렇게 네.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근데 보좌관 할 때 좀 뭐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개떡이라는 표현은 뭐 오랫동안 축적돼 통일부가 감사할 때만 대관 업무하러 이제 대관 네, 네. 각 부처마다 그쵸, 국회 대관 업무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안 만나죠. 짬밥이 있는데 비서관 애들이 이제 만나지. 네. 그리고 이제 지네들이 같이 밥 얻어먹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네.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과거에는 그 업무비로 와갖고 밥도 사고 심지어는 그렇죠. 여의도에 조금 괜찮은 술집 가서 술도 사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네. 다녔어요. 네. 저는 짬밥이 있으니까. 아니 짬밥보다 딴 데서 부른 데가 워낙 네. 많아가지고 더 높은 분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높은 분은 네. 그러니까 이제 국장 정도 되는 분들하고는 전화 통화하고 네. 국회 또 인사 오거든요. 네. 이제 인사가 나서 보좌관을 이제 처음에는 몇 급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5급으로 시작했어요. 5급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나중에 끝난 건 4급? 그렇죠. 4급으로 끝났어요. 제일 높은 분이 4급인 거죠. 보좌관은 4급이에요. 보좌관. 단일 호봉입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요즘 기준으로. 지금은 조금 올라가지고 거의 8천만 원 육박할 거예요. 8천. 네. 그럼 5급은 하나 나오죠.
한 1,000만 원 차이 나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어떤 무슨 그 유튜브를 봤더니 네. 국회 보좌관은 연봉이 얼마일까 뭐 이렇게 네, 네, 우선 찍더라고요. 네. 궁금하죠?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거기 보면은 호봉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4급이 21호봉인가 그래요. 네. 4급 21호봉이 단일 호봉제예요. 그냥 4급 네. 되면 그냥 4급 네. 21호봉으로 받아.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늘어나는 경우가 뭐냐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더 호봉은 그대로지만 네네. 장기 근속 수당이라는 수당이 게 있어요. 있구나. 예. 그거에서 오래된 사람은 좀 더 받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가 다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지만 네. 고등학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무교육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고등학교 학비가 나옵니다. 네. 고등학생. 예. 예전에 중학생도 의무교육 안 할 때는 중고등학생 학비는 나왔어요. 그게. 그런 좀 좋네요. 예, 그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결혼해서 4인 가족 된 아니면 5인 가족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네. 예. 아무튼 그러면 이 연봉 한 8천 받고 있는 보좌관을 한번 전화 연결해서 예. 미래통합당 소속이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익명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목소리도 이제 변조해서 음성 나올 변조, 거고요. 예, 그렇죠. 예. 어느 현실이라고는 바뀔 수 없지만 미래통합당 소속의 예. 4급 21호봉을 받고 있는 예. 보좌관을 연결해서 이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질문은 이제 우리 박 보좌관님께서 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녹음은 자동으로 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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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아, 잘 들려. 이거 존댓말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갑자기 웬일로? 아니, 이거 전화해보기로 약속 다 해놓고서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아, 지금 저 회의 중인데. 회의 중이라고? 아, 간단하게. 아니, 아까 내가 보내준 거 봤잖아.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지금 야당 의원실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갖고 있는 생각? 예. 응. 안녕하세요. 저는 이택수 대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예. 지금 이제 격정적으로 토로하신 분 한 분은 대북 전단지를 연락이 뿌려서 북한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예. 매우 불필요한 짓이다. 효과도 별로 없다. 이 대북 선전용이라기보다는 대남 선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모 보좌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게 본래는 그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탈북자들이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못 살겠어서 이제 나왔잖아요, 한국으로. 그러면은 그 실상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문제라고요. 이거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거든.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굳이 못하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확성기는 군에서 한 거잖아요. 심리전에 의해서. 네. 그것도 안 한다고. 그렇죠. 안 한 지 오래됐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럼 그건 군이라서 그럼 좋다 이거야. 민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뭐 왈가왈부를 하냐 이거지. 거기다가 누구예요? DJ 때 무슨 장관 했다는 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부의장 하는 양반. 네. 군대까지 동원해야 된다라는 이런 몰상식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질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대전에 사는 어떤 40대 남성분은 이게 대북 선전용이 아니라 대남 선전용에 가까운 거라서 이 행위 자체가 대남 선전용이야 이게. 이제 이게 북한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보내는. 풍선을 이렇게 날려서 네. 한다고 하더라도 접경 지역에서 날리니까
북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접경 지역 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그렇지 실제로는 영향을 주는 건 미미하다. 아니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건 나도 좀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렇잖아요. 그게 그 김여정이가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다면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그건 의견은 아니잖아. 저기 미래통합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저 미래통합당 그 보좌진들 거의 의견이 다 비슷한가요? 아 그런 건 아니죠. 본인 개인 의견인가요? 아 그럼 본인 개인 의견이죠 뭐. 아 그리고 제가 방송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솔직 담백하게. 네. 리얼미터의 방송 레알입니다. 레알 완전. 한번 저기 저 타이거 마스크 쓰고 한번 출연하실 생각은 없나요? 아 가면이면 가능하죠. 네? 보좌관들 생경인 거 아시죠? 가면 쓰고. 그러니까 가면. 가면 쓰고 음성 변조해 주시면 예. 얼마든지 출연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 가면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나오시지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직 회의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회의 중인데 이렇게 또 긴급 연락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조만간 방송에도 모시고 또 여의도에서 우리 박 보좌관님 술을 좋아하니까 포차에서 두 분 만나게 제가 또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 보좌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입장에서 이제 지금 오늘도 중앙일보에서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권은 이제 삐라금지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북한 인권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정당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보좌관을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체로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민주당 보좌관을 한번 또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준비가 안 돼 있죠 오늘. 네, 미리 좀 사전에 얘기를 좀 마사지를 좀 해놔야 되는데 마사지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민주당 보좌관은 다음 주에 직접 우리가 방송에 초대해서 우리 박 보좌관님은 미래통합당 보좌진의 좀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그거보다는 좀 중립이에요. 네네 예. 민주당 보좌관은 직접 다음 주에 한번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 이제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이 삐라 금지법 취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갈 가능성이 있다. 2014년 북한이 전단에 고사총을 발사한 적이 있고 우리 군이 응사한 적이 있다. 김홍걸 의원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삐라가 동네에 막 돌아다니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것도 보내온, 있고 네. 우리가 넘겨 보내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서 네,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온 것도 있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띄우면 네. 어디까지 가나요? 그렇게 멀리는 못 간다고 그렇죠.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근데 이제 큰 그 효과가 전단지의 수준도 좀 약간 뭐 저급화돼서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탈북 단체에서 요즘에는 네.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 할머니가 그 함경도 북청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외가 쪽이 다 그쪽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예, 저는 예. 항상 제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삼촌이 탈북 단체 지원을 좀 하세요. 갖고 뭐 단동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외사촌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의 자식들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단둥이라고 네네. 그 신의주 접경 지역인가 거기 중국 지역에 가서 네. 만나고도 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 일 아니면 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되게 집요해요 이분들이. 제가 국회 있을 때 저희 삼촌이 한 분을 모시고 네. 그러니까 김책공대인가 뭐 어디 네. 나오신 과학자인데 이제 탈북을 하신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새롭게
저보고 이제 그게 제가 그때 이제 통해통 할 때였으니까 그게 이제 통일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 사단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보고 좀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고 도와달라고 오셨었는데 전화를 사무실로만 한 20번 하루에 핸드폰으로 한 20번 북한에서 의지가 오셨다고. 굉장히 강하시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삼촌한테 전화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40통 오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100통 와 그러시더라고요. 삼촌이. 네, 그만큼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북한의 인권 뭐 이야기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런 효율성 면이라 아니면 또 남북 관계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게 저해윤이 된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지금 첨예하게 이제 나뉘고 있는 것 같고. 있죠. 예. 이 미래통합당 보좌관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민주당 보좌관을 직접 이 유튜버실로 초대를 해서 직접 들어보는. 누가 대상자가 있나요? 섭외를 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하기로 한 네네. 거예요? 저도 이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재밌고 말 잘하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A 의원실의 B 보좌관께서 네네.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무지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좀 살짝 되긴 하는데. 유익하면서도 좀 재밌어야지. 그렇죠. 또 네. 우리 리얼미터 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예. 계속 이제 주변에 홍보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말씀 잘하시는 분으로 모셔주시면 얼굴이 좀 이렇게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보다 저보다. 좀, 네. 저게 또 워낙 크니까 네. 좀 더 큰 사람. 네. 좀 좋죠, 그러면. 작아 보이게. 네네. 네, 대북 전단지 살포편. 오늘, 국민들의 목소리와 또 보좌관의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편.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보좌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